세종 이도에서 기억 1 머릿말. 이 책은 조선국 네 번째 국왕 세종의 일생을 간유만 기술한 것이다. 600여 년 전 세종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글자 모르던 씨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안겨줬다. 훈민정음 한글의 탄생은 사상가였으며 과학자였던 또 음률과 의문에 밝았던 세종이 오랜 기간 사색하고 하늘을 우러러 백성을 사랑했던 결과물이다. 그의 사상과 그가 이루어낸 일들을 살펴보면 그는 가히 성현의 반열에 이를 만하다. 세종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읽어야 할 경전이라 여겨진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세종과 함께 길을 가면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으리라. 이 책에서는 그분이 21세기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가정하에 자신이 한 일을 몸소 밝히는 형식을 취하였음을 밝힌다. 내용이 두서없고 치밀하지 못한 것에 양해를 바란다. 2023년 12월 저자식 세종 이도에서 기억 1. 세종 이도에서 1. 나의 성정은 싱겁지도 짜지도 않았다. 짭조름했다고나 할까? 그러나 때로는 매운맛이 있었다. 일생을 통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워서 익혔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 탐구했다. 그러나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했던 것은 아니고 학문의 도를 성취하고자 애써 매달렸던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자연현상과 사물의 변화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찾는 데 주력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골고루 편안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깊이 연구해 옳다고 생각되면 단호하게 시작하되 끈질기게 완성했다. 음룰, 서예, 시문 등에도 탐닉한 바 있으나 그보다는 세상살이 원리 탐구와 우리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과학기술에 몰두했었다.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이것을 풀기 위해 몰두하고 몰두해서 마침내 성취물을 만들어내고 그 기쁨을 맛보곤 했다. 2. 나는 배달민족, 단군 동이조선의 후예이다. 살피건대 아시아 대륙 동쪽에 아주 옛날부터 세상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었다. 동방이라 했다. 조선 민족의 옛 고향이다. 동방을 동이라고도 하였는데 크고 존귀하다 하여 이라고 하였다. 풍속은 어지럽고 대의를 따랐으며 사람들은 장수했다. 그 나라가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의 군대는 비록 강했지만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북으로는 광활한 만주 대륙과 이어져 있고 남으로는 바다에 다다르는 금수강산, 좋은 경치, 그 이름 천하에 알려져 있다. 따뜻하고 더우며 서늘하며 추운 사계절이 분명하다. 땅의 성질이 비옥하여 물산이 풍요롭고 신묘한 약초들이 무성하다. 동방의 천지에 누가 나라 세상을 열었는가? 아득한 옛적부터 4300여 년간 아래로 이어져 내려오던 옛 기록들과 역사서는 말한다. 환인 천재의 아들 환웅이 동방 아사달에 내려와 도읍을 이루고 문명을 열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에 따라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 따르는 사람들이 환웅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워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기원전 2333년의 일이다. 바로 단군 조선이다. 2050년 동안 나라를 이끌었다. 단군 왕검의 동이조선은 기원전 BC 283년까지 나라를 누렸다.
뒤에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발해, 고려로 이어졌다. 단군 조선은 진화 지역에 있었다. 맹자, 이루하, 순임금과 주문왕의 생몰지를 언급하고 있다. 편과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참고했다. 나는 1397년 4월에 조선국왕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5년째 되던 해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5번째 아들이었지만 왕자 중 조선 건국에 가장 공이 컸다 한다. 아버지 태종은 할아버지 못지않은 무인의 기질과 큰 야망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내가 태어난 시기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새로 건국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이므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격동의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 형제들은 건국 초에 선한 자, 악한 자 가리지 않고 죽기도 하고 죽이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 이성계는 전장에 나가 패배를 모르는 훌륭한 무장이었다고 역사는 전한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장군이었다. 고려 말 대내외적으로 혼란했던 시대에 북방의 홍건적과 여진족을 물리쳤으며 외적의 침입을 소탕했다. 외적을 물리친 전공과 덕망, 사람을 끌어모으는 인품 덕분에 인심이 모여 새로운 임금으로 탄생됐던 것이다. 고려 말 조정과 사회 지도층이 부패해서 백성의 삶이 극도로 곤궁하지 않았다면 나라가 망했을 리 없을 것이지만 결국 민심이 이반돼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 것이다. 고려 말의 부정부패는 회복불능으로 극심했다. 백성은 개혁보다는 혁명을 선택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고려는 고조선 단군 왕검과 북부여, 고구려, 발해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로서 그 강역이 북쪽으로는 만주, 서북 쪽에서부터 북동 만주와 연해주까지에 이르는 동북아의 대국으로 474년을 존속해왔었다. 진화 대륙에 이름 있는 왕조들이 보통 200, 300년간 존속한 것에 비하면 장구한 세월이다. 진화 대륙의 송나라, 요나라에게 당당했고 몽고와 오랫동안 격돌했던 나라이다. 고려 왕조는 그 기간 중 해상 국제 무역을 통해 크게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빛나는 일이다. 훌륭했던 나라가 기득권층이 극도로 무능부패해서 패망한 것은 애석하다. 나는 천재 독서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닦고 익히기에 힘써 동양의 고전에 통했고 특히 물리학인 역학과 역사, 천문학, 음운, 음성학, 음률, 음악에도 전문가의 경지에 이를 만했다. 학문을 닦고 익힌다는 것, 솔직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다. 무엇인가에 떠밀려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못했다면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 떠밀렸던가 보다. 어린 시절 우선은 글자를 알아야 책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천자문은 초등학교 어린이가 구구단 외우듯 했고 소학, 어린이용 교양서, 소학은 100번 익히고 외웠다. 외우고 익힌 다음에 이해를 하게 되니 그때서야 비로소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됐다. 나는 공부든 일이든 마치 게임을 즐기듯 했다. 게임의 상대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었고 또한 공부를 통해 체득한 신념을 이루고자 하는 집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의문이 들면 탐구하고 그것을 익힌 다음 그것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마치 게임을 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취감을 느끼곤 했다. 임금할 때 중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쉬운 글자 훈민정음 한글을 만든 것,
관 내에 굶어 죽은 자가 있으면 그 고을 수령에게 곧잘 곤장을 쳤던 것도 내 나름 게임의 한 과정이었다. 나는 혁신적 기질을 타고 태어났던 듯 하다. 요즘으로 치면 진보에 가깝다 볼 수 있다.